거래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소송 호재, 결국 완벽한 선은 없다. 지금 리플 소송이 11월에 마무리된다. 이런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트윗이 이슈인데 과연 정말로 11월에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원유를 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물자를 보내는 걸 보면 결국 완벽한 선은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미국은 아직 러시아 원유를 사고 있다. 라는 말이죠. 세계 경찰의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비록 영토는 좀 줄어도 아주 멸망하게는 두고 싶진 않고, 그러면서 러시아 행동에 규탄은 하면서 러시아 오일은 매수해서 크루드 오일 가격을 아래로 내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존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복잡하다. 그죠?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입장에서도 러시아는 규탄하고 멈추게 하고 싶지만 러시아에서 오일을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루드 오일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이미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존에 들어갔죠. 오일 가격이 $110 이상이 되면 미국도 역시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존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론과 예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거죠. 위기는 위기대로 탈출하고 싶고 전쟁은 그만하게 하고 싶고, 그죠? 왜냐? 세계 경찰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리플 소송도 지금 비슷하다. 예전의 일들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윗대가리들은 이더를 좀 밀고 싶었다. 결국 리플이 고소당한 상황은 이더리움으로 송금 시장의 고정 파일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다. 그죠? 송금 시장에 이더리움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리플이 방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SEC의 위원장과 SEC의 임원을 했던 사람이 이더리움을 밀어주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한 부분을 리플 쪽에서 반대로 물어뜯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왜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못 박아줬으며 그 못을 박아준 이유가 이더리움을 쭉 밀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컨센시스, 비즈니스의 첫 번째 요소는 국가 간 지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간 송금과 관련하여 마찰이 너무 많고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이더도 송금을 참 탐냈었다. 이더를 밀면 송금과 이더를 결합해서 공기업처럼 만들고 본인도 요직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적절한 타협도 필요했다. 스위프트보다는 다소 빠른 성능의 이더를 밀면 서로의 면도 세워주고 스위프트보다는 다소 저렴한 수수료를 사용하는 이더를 밀면 적절히 균형도 맞고 좋았다. 리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스위프트보다는 다소 빠른 성능 그리고 다소 저렴한 수수료를 가졌는데 이 두 개를 한 번에 박살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엄청나게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리플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으면 없애버려라 라는 말이 있다. 한 달 후 클레이톤의 SEC는 컨센시스가 리플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던 시기에 솔루션인 리플을 제공하는 최고의 시장 리더를 고소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더리움 측에서 보기에 리플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양아치스러울 정도로 수수료가 저렴했고 리플은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 정도로 속도까지 너무 빨랐다. 그러다 보니 적절한 타협으로 이리저리 판을 설계하던 사람을 짜증나게 했다. 그렇죠.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놈이 나타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났겠죠. 자, 여기서 중간 광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기존의 차트 사이트들은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다, 불편하다 라는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바일에서도 굉장히 보기 편한 차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주소는 traders.co.kr인데 주소는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PC 버전도 똑같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보시면 오더북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부터 해서 뉴스 사이트까지 빠르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도 바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 데이트를 할 때 바깥에 있을 때에서도 언제나 빠르게 차트와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더리움은 참 운이 좋았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뭔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어찌됐건 얘들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못을 박아줬고 이걸 소송 2달 전에 루비는 야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
라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자랑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곧 니들한테 소장 날라갈 테니 기대해 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니들은 리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준건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 확실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행운이다, 우리는 행운하다 라고 이런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리플은 소송을 했고 하나의 분기점에 서 있다. 결론은 세 가지 중 하나로 날 것이다. 리플은 증권이 맞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었다. 리플을 증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당시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 아마 나는 이쪽 같다. 지금 여러 정황적으로 제3자와의 결탁이 있고 부조리함이 있고 이런 건 그냥 우리의 혈압에 타격을 줄 뿐 솔직히 바쁘신 판사님이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이 세계에는 소년심판, 김혜수 같은 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님이죠. 아무튼 이런 판사는 없고 당시로 증권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지금 리플 홀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제레미 호건 같은 놈이다. 이놈이 진짜 웃긴 놈입니다. 얘는 그냥 신내림처럼 언제 소송이 끝날 것이다 라고 찍는 애니까 무시하자. 한두 달 이내에 마무리가 될 거라 했다가 또 말을 바꿨다. 또 이번에는 또 9월이다. 9월도 사실 되게 이상한 결론이다. 한심한 놈. 그죠? 계속 뭐 4월이다, 뭐 8월이다, 9월이다 계속 말이 많았는데 소송 시작 때 합의 예상을 22년 8월 26일을 예상했으나 이후 11월 18일부터로 변경했다. 그리고 반대편 의견을 고려하는데 22년 11월 23일, 근데 밀려서 내년 1월 27일, 뭐 거의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 한두 달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호건 변호사가 문서 보여줘서 고마워. 이 정도면 9월에 약식 판결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서 보여줘서 고마워? 다시 말하면 얘는 지금 리플 관련 소송의 문서 공유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정말 웃긴 상황이죠. 리플 쪽에서 바로바로 공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레미 호건에게 공유를 해줬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표시한 겁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 끝난다라고 지금 또 엄청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레미 호건이 지금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고 무당이 계속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찍어 맞추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문서가 다 있죠. 물론 뭐 사실 둘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지. 이게 변호사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그죠? 얘는 정말 끊임없이 리플 홀더와 나의 참을성을 갉아먹는 놈이다. 이런 애들은 사실 무시하는 게 맞는데 또 이걸 가지고 냅다 퍼나르고 이게 진짜 뭐 오피셜인 거 마냥 막 만들어내는 미디어도 문제죠. 지금 SEC 측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것, SEC가 쥐고 있는 지금 제일 강력한 증거는 포르투갈에게 리플 CEO가 보낸 투자 계약으로 읽힐 수 있는 서신이다. 요 내용이죠. 더 많은 은행과 회사에서 리플을 사용할수록 리플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이 투자 계약으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걸 포르투갈에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포르투갈이라서 다행인 거지 만약 미국 시민이나 SEC의 권한 내의 기관이었다면 리플은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것이다. SEC는 이런 뉘앙스의 서신을 다른 곳에 보냈는지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 나는 이게 거의 마지막 SEC의 희망이라고 본다. 이걸 찾지 못하면 SEC도 그냥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이죠. 아무튼 포르투갈에 이걸 보냈는데 미국 시민이나 이런 권한 내 기관이 아니라 외국에 이걸 보냈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뒤졌는데 이 정도면 SEC는 법정에서 쓸모 있는 증거를 찾아 들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새로운 쓸모 있는 증거를 내밀 수 있을까라는 말이죠. 완벽한 선은 없다. 누가 실수를 덜했고 누가 더 치밀했냐? 이제 진짜 한 끗 차이다. 그죠? SEC도 지금 뭔가를 찾아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SEC도 답답한 상황, 리플도 좀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합의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다못해 제레미 호건도 언제든 합의가 가능하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레미 호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송 관련 문서 공유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받았고 그걸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거가 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지죠. 제레미 호건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명확한 건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걸 계속 퍼나르고 있는데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속상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정말 잘 끝나야지 좋고, 저도 리플 홀더고 여러분들도 리플 홀더죠. 그래서 누구보다 잘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이런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인내심을 잃어가는 부분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레미 호건이 자꾸 우리의 홀더들과 경기도 웨일님의 이 인내심을 갉아먹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미디어들도 잘 팩트 체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기사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거를 번역해서 알려주는 미디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고, 저희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을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예전 글부터 쭉 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글도 좋지만 예전 글부터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었어야 됐고 코인 시장에 있어 왔던 일들이 이렇게 흘러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 밑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오픈해뒀고요. 이제 900분 가까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 사이트가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차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API 키를 넣고 연동시키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프레드 주문 같은 경우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릭을 해서 범위를 설정하면 내가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시드 대비해서 10%, 20%, 30%, 40%를 선택해서 주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더 촘촘하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40여 개의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등과 급락 때 분할로 물량을 받아서 반등이 나올 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익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 주문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수량을 넣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바로 주문을 하면 해당 위치에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꼬리 잡기를 한다거나 도지 패턴이 나올 때 이 하단에서 바로 주문을 넣어서 체결시켜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동 호가 기능은 물론이고 범위를 찍지 않더라도 여기서 바로 현재 호가에서 바로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현재 호가에 바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 호가 기능도 있고요. 스프레드 주문 여기서 10%, 20%, 30%, 40% 수량을 입력하면 현재 가격부터 아래로 1%, 3%, 5%, 위로 1%, 3%, 5% 선택해서 바로 주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고 편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